그런 라이브를 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어렵다면 제가 혼자서 매일매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존재 경청 데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줌에 다 들어와서 100명, 1000명 이렇게 만 명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음, 존재 경청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연결되는 그런 시간을 꿈꿔봅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몇 명이 모이든지 시도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금방 가능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응원과 지지가 있으면 더 신나겠죠? 네. 그리고 또 매 시간 어떤 그 시간을 정해서 라디오처럼 그 최하정의 파워타임처럼 김은미의 존재경청 그거를 저는 해볼 생각이에요. 9월 달부터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시간대가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시간대가 좋으세요? 꼭 이 라이브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매일매일 올리고 네, 서로 소통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존 독서 글쓰기 과정. 네, 그것도 너무 좋죠. 그것도 어떻게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구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질문이 참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질문은 음, 다음 질문은 자, 여러분도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다음 질문이 없고 예, 대표님 얼굴을 뵙고 마음성장학교 방문하고 싶고 그래서 신청했다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또 마음성장학교 운영하면서 지금 대표님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뭘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르지만 마음성장학교를 운영하면서 저는 그 제가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뭐 때로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지만 마음성장학교의 대표로 세상에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리더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놀이마당을 펼쳐서 다들 여기서 밖에 나가서 여기서 배우고 나가시면 여기서 사랑과 존중, 지혜를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가게 되시면은 정말 살아있는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몸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지혜, 존중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사랑과 존중의 그 마당을 펼치시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 역할이에요. 이 세상에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리더들에게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맛보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맛을 본 것을 가지고 가서 정말 사랑과 존중의 리더로 살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잘 되고 있고요. 정말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 모여서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노력하려고 오시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는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직접 맛보고 그리고 경험하니까 정말 쉽구나. 어떻게 이렇게 쉽지?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루 만에도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를 경험하세요. 네. 여러분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노력해야지 그 맛을 알던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진정성 있는 어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그것이 무엇인지 그곳에 바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아니 개미가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더듬듯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듯이 부분 부분만 아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더라. 이런 설명으로 자꾸 설명의 설명을 거듭하죠. 논리적인 증거와 뭐 논문과 이런 것들로 계속 이야기에 이야기, 설명에 설명을 거듭해요. 절대로 사랑과 존중,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과
설명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성장학교에서 하는 존재 경청 워크샵, 그것이 이제 제가 생존 독서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15년 동안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한 방울의 엑기스, 딱 한 방울, 내가 죽을 때까지 딱 한 방울 남기고 간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제 존재 경청 워크숍에 다 담겨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 경청 워크숍에 오셔서 그것을 경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공동체에, 직장 공동체, 기업 공동체, 또 학교 공동체에서 존재 경청 워크숍을 청해 주시면 저와 또 저희 연구원들이 기꺼이 가서 존재 경청 워크숍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음, 그 연령에 상관이 없어요. 전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지자체에서 그 존재영청 워크숍을 청해 주시면 정말 좋은, 제가 여기 금오산에 왔거든요. 금오산에 왔더니 금오산 국립공원에 잔디마당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 뒤에 산이 정말 그 스위스 같아요. 막 병풍처럼. 막 이렇게 산이 겹겹이 있고 나무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막 그 기암 괴석이 보이고 이게 막 이렇게 겹겹이 있는데 너무 멋있네요. 그 앞에 잔디마당이 쫙 펼쳐 있어요. 가을에 거기에서 두세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 존재 경청의 대화를 나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가정의 회복과 또 우리 자존감의 리더들의 자존감 회복, 또 가정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음, 사랑과 존중이 그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마음성장학교가 기꺼이 기여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존재 경청을 다 배우셨고요. 제가 서울, 부산, 대구, 또 전라도, 또 제주도, 강원도, 인천, 안 간 곳이 없네요. 그 전국 교육청에서 존재 경청 워크숍, 물론 이렇게 짧게 뭐 처음에는 이제 2시간씩 많이 요청하셨는데 이제 3시간씩, 저는 이제 좀 더 예산을 잡으셔서 선생님들과 8시간 좋은 곳에서,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존재 경청하고 또 옆에 있는 선생님 동료들과 존재 경청하고 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를 깊이 알고 너와 함께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어,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금오산 얘기했잖아요. 그 잔디마당에서 예, 그렇게 또 전국에 그와 같이 아름다운 곳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하면 좋겠고요. 저는 또 안양에 살고 있는데 안양시청 바로 옆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안양에 그 시청에 그 공간 대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안양에 사는 작가인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이 하나 출간이 되었는데 그 혹시 그 공간에서 안양시청 그 공간에서 그 저자특강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네, 봉사 단체나 뭐 이런 것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양시청 앞에도 굉장히 이게 그 잔디마당처럼 그런 공간이 있어요. 또 그 앞에 또 중앙공원,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네, 그런 곳에서 시민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데 존재 경청 데이, 존재 경청의 날 이렇게 정해서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마음성장학교의 프로세스들을 모두 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코치들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 원하시는 지자체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음, 뭐 모든 곳을 다 무료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싶다 이런 곳이 있으면 저희가 기꺼이 가서 정말 멋진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음, 여러 기관이나 또 지자체에 존재 경청을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마음 코칭. 제가 이제 그 마음성장학교를 2016년에 등록을 하고
마음성장학교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로 이루어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만든 이름인데 어느 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난데없이 2020년쯤 됐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 막 터지고 나서 그 청소년 마음성장학교 이래가지고 마음성장학교를 그 학교마다 이렇게 명패를 거시더라고요. 아, 이건 누구의 말상인지 검색을 해보셨으면 바로 이 마음성장학교가 이미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따다가 그렇게 쓰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봤어요. 청소년 마음성장학교의 내용. 자살 예방 교육 또 그다음 또 뭐 금연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성장학교의 청소년 마음의 안녕 프로그램은 그렇게 병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위험하고 조심시키는 그런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요. 마음성장학교의 청소년 마음 코칭, 마음의 안녕 프로그램은 사랑, 존중, 지혜를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체화될 수 있도록 그 넣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게 하고 또 가까이 있는 타인과 깊은 대화의 경험을 통해 아, 대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눈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그 방법을 그냥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의 방법이 체화되게 돼 있어요. 코칭적인 대화가 체화가 돼요. 또 그 코칭 대화의 프로세스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지속 가능한 도구로 활용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코칭 도구는 왜 지속 가능하냐면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는 경험이죠. 누군가와 눈을 보고 마주보고 대화 나눈 경험은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따뜻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한 개인, 청소년 개인을 살리고 또 그 아이가 만들어갈 여러 관계들, 특히 가정, 미래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소년 마음의 안녕, 청소년 마음 코칭 마음의 안녕은 2023년 한국 코치협회 그 올해 코칭 도서상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마음 공부 15년의 결정체로 이 땅의 어머니들 또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냥 헌정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저작권료를 정말 이만큼 받고 그냥 사회에 제 만든 제 프로그램을 그냥 네, 다 모두 다 이렇게 내어놓은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또 위센터 또 학교 위센터 있죠. 위센터 선생님들이 그걸 교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담임 선생님들도 그것을 보고 아이들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수업 준비가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읽고 같이 하면 되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전 세대가 다 부모님과 자녀가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또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대화가 달라지실 겁니다.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청소년 마음의 안녕을 또 우리가 한번 써보겠다 하는 그 교육청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네, 환영합니다. 교육청 전체에서 그 마음의 안녕 프로그램을 도입하시고 또 제가 가서 또 안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네. 생존 독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생존 독서가 그 씨앗이 됐어요. 저는 그 생존 독서 쓸 당시에 40살 2016년은 제가 한 45살 네, 45살인데 저는 40살에부터 마음 공부를 했어요. 40살 전에는 뭘 했냐면 그 독서 논술 학원의 원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원의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오롯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생존 독서를 통해서 이제 독서논술 학원의 원장이었으니까 저는 책을 많이 읽었겠죠. 저는 평생 그 취직이라는 거를 딱 3년, 제가 이제 20대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딱 3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3년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삶을 평생 살고 있어요. 아, 책만 읽고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생존 독서 쓴 다음에 이제 저자 특강을 다니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하셨어요. 책만 읽고 살 수 있나요? 전 책만 읽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평생을 정말 책만 읽고 사는 거죠. 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생존 독서의 독서 방법이 제가 독서 논술 학원을 했고 아이들을 참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독서 논술 학원을 운영했는데 그 이후에 음, 이제 그 마음 공부한 다음에 읽은 책과 그 전에 읽는 책의 방식이 조금 달랐던 거죠. 이전에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책을 읽고 또 그 내용을 기억했다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읽은 거였다면 그 이후에는 제가 그 한 줄 한 줄의 그 행간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들 또 내 마음에 닿는 어떤 그 올라오는 그 문장이나 그 단어를 읽었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들 뭐 그런 것들을 가만히 느껴서 처음으로 그 감정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을 읽어도 변화가 없다라는 분들은 먼저 책 읽기를 좀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그날 뭐 세 쪽을 읽었다. 오케이, 세 쪽. 세 쪽 안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 밑줄을 그으시고 그 외에 마음에 와닿는가. 그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문장을 가지고 하루를 또는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 문장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음, 뭐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고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걸 읽었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해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의 작업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책의 내용을 그냥 막 빨리 읽고 많이 읽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장을 읽어도 한 문장을 읽어도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늘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책값이 10만 원 이상의 책을 사고 있어요. 매달 평생 그렇게 사고 있는데 저는 또 중고책을 많이 사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사면 상당히 많은 책을 사는 거예요. 10권 이상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을 다 읽느냐? 다 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평생 읽다 보니 뭐 정말 이 책은 진짜 내가 계속 읽고 정말 끝까지 읽고 여러 막 반복해서 읽어야겠다 이런 책은 몇 권 없어요. 네. 비슷비슷한 장르의 책을 또 읽게 되잖아요.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어, 정말 귀한 책을 내 손에 들어왔으면 그거를 되게 이제 곱씹고 그리고 그 문장 하나하나를 정말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기가 막 종횡무진하죠? 네, 오늘 좀 종횡무진할 예정입니다. 마음성장학교 운영하면서 어떠냐고 그랬는데, 네,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이 땅에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성장학교의 그 놀이마당을 펼치고, 그 놀이마당이 안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지켜나가는 그런 파수꾼, 또 안내자, 멘토, 또 PD, 또 동행자, 뭐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코치님들, 또 교사, 강사, 상담사 선생님들, 또 목회자님들, 또 이후에 또 정년퇴직 이후에 기업에 다니시다가
이후에 누군가를 좀 가르치고 또 내가 이전에 인생 일막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혜 차원에서 좀 나누면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오세요. 또 마음성장학교가 지금까지는 여성분들만 왔어요, 주로. 1년에 한두 분 남성분이 오기도 했는데 이제 환영합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중에서도 내 마음을 좀 돌아보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진짜 좋은 어른, 아버지, 리더 되고 싶다. 이런 분들 기꺼이 환영합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지금 즉시 편안해지세요. 가장 쉽게는 9월 10일, 9월 7일인가요? 10일인가요? 제 날짜 한번 볼까요? 9월, 네, 9월 7일이네요. 9월 7일,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저와 함께 하루 종일 같이 하면서 존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그저 흠뻑 맛보는 그런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7일이에요. 꼭 오세요. 존재경청 워크숍 열려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번의 인연으로 계속 함께하는 동료가 되겠죠. 음. 마음성장학교에 들어오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존재경청 워크숍에 오세요.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다들 어, 아무 말이나 듣고 싶다고 이렇게 다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써주신 분이 많네요.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질문이에요. 어떻게 헤쳐나오셨는지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듣고 싶어요. 음, 자, 제가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다. 내가 마음 공부를 마흔에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드렸는데 그 힘든 시기는 40살인데요. 저는 40살 전까지는 그냥 모든 일이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이랬어요. 근데 제가 좀 소박하고 꿈이 좀 작았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애들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면 그냥 만족했어요. 이거 그냥 뭐 꿈이랄 것도 없죠. 그냥 내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나는 또 동네에서 또 꽤 이름난 선생님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나 믿고 너무나 오랫동안 깊은 관계 안에서 나는 없고 그 사람만 있는 그런 삶을 좀 오래 살았죠. 뭐 대부분의 그 가족들 부부가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 인생이 참 허망하고 그리고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누구 때문이거나 뭐 이런 원망이라기보다 그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있다고? 그럼 나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음, 그 방법을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10권씩 책을 읽고 또 내 자녀를 영재 천재로 키우고 요리를 배우고 청소를 하고 예쁘게 살고 싶어서 정말 노력했는데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아는 세계 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음, 책을 막 읽었어요. 미친 듯이. 어, 책 속에서 한 번씩 이거구나 라는 답을 발견하긴 했어요.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결과 이런 걸 찾긴 했죠. 근데 그래서 뭐 so what?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죠.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웠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생존 독서는 그 과정 안에서 쓰여졌어요. 제가 책을 미친 듯이 읽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학적인 이론 속에서 또뭐 철학적인 또는 소설 속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찾을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아픈 마음을 위로도 받을 수 있었고 근데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뭐 이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건 제가 제 표현으로 그때 제 느낌은 마치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한 발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다가 하늘을 본 거죠. 이렇게 하늘을. 다행히 저는 아주 빨리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존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혜가 이것이구나. 사랑과 존중과 지혜. 그거를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과 존중과 지혜. 마음성장학교 모든 프로그램은 바로 그와 같은 그 치열한 내 삶을 완전히 무너진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 가운데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랑, 지혜, 존중 그것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그 힘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더 쉽게, 더 빠르게 변화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제 그때 이후로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마치 수도승처럼, 수녀원의 수녀처럼, 또는 스님처럼, 또는 목회자처럼, 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리더가 되게 도와주는 그 여정에 기꺼이 제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삶은 이전에 억지로 떠넘긴 삶과는 굉장히 다른 삶이에요. 이것은 제가 자원한 것이고 내 안에 아주 근본적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제가 알게 된 것들을 기꺼이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행복합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해볼까요? 자, 생존 독서에서 추천하는 책들이 너무 좋은데 그 책으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물론 오케이입니다. 생존 독서를 가지고 읽으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추천 도서를 가지고 이렇게 독서 모임 운영하세요. 여러분이 운영해도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연구위원 중에 생존 독서의 그 의도와 생존 독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 우리 김선아 코치님이 있었는데 우리 코치님이 생존 독서 모임을 운영했어요. 그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 제가 안내한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온 몸으로 그 책을 받아들이면서 읽을 수 있는 오감을 활용해서 책을 읽는 그래서 진짜 한 권 한 권의 책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는 또 책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아는 그런 그 성과가 있었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생존 독서를 가지고 독서 모임 운영해 보세요. 참 좋은 모임이 될 거예요. 또 생존 독서 챕터 그 뒤쪽 부분에 가면은 독서 모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운영하실 수 있게 답이 있어요.
어렵게 독서 모임 운영하는 방법, 뭐 독서 모임 리더가 되는 방법 이런 특강을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세요. 안내하시면 되세요. 또 저한테 독서 모임 운영하는 방법 궁금하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필요하다면 또 마음성장학교 원데이 워크숍을 만들어서 우리 만나가지고 독서 모임 운영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여러분 독서 모임 이렇게 다 만들고 그럼 또 좋겠네요. 다음 질문 볼까요? 오늘은 제가 1시간 정도 같이 할까 하는데 네. 다음 질문은 음, 네.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신다고 기억합니다. 맞아요.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요. 에너지를 나누며 때로 외로운 감정이 들 때 그것을 극복하시는 혼자만의 비법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혼자 지낸 지가 지금 뭐 한 10년이 넘었고요. 혼자 지낸 지가. 물론 이제 아들이 있기는 해요. 네.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전부터 이제 혼자라는 그 마음이 있었죠. 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처음부터 드리면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신다고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는 이제 마음성장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이러는데 사실 저는 열심히 하지는 않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지만 막 열심히 하지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분들을 위해 이걸 해야겠구나. 이번에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지혜로워요. 또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무언가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선택한 것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연초에 또는 연말에 세운 계획을 1년 내내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전과 3개월 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그 세상이 지금 챗 GPT가 나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4년 그 겨울 1월 달 그때랑 지금이랑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 지금 밑에 편안한 옷을 입고 있는데 보이네요, 자꾸.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죠?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기 지금 음, 여기 지금 제가 내일 강의가 9시에 시작이에요, 아침. 그래서 하루 전날 지금 금오산 호텔에 와서 묵고 있습니다. 호텔이 되게 오래된 호텔인데 진짜 오래된 옛날 호텔 분위기가 나요. 그리고 이 주변에 산책로가 너무 좋아요. 갑자기 딴 데로 갔죠? 네. 여러분도 계획을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연말이나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저도 그걸 세우기는 해요. 이렇게 막 그때 내년엔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세우기는 하는데 그걸 꼭 붙들고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수정한다는 거죠. 계속 수정하고 오늘은 또 오늘 수정하고. 근데 그게 그러면서도 계속 목표를 이뤄가는 이유는 제가 음, 언제나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그리고 또 제가 언제나 하루하루 더 지혜로운 생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힘들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거를 선택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면 매일매일 선택하고 또 새로워지시고 또 선택하고 새로워지시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올 때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요. 그리고 에너지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이 외롭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늘 혼자 있고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소통을 할 때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으면 함께라서 좋고 지금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는 일은 아무리 그 에너지를 뭐 이렇게 아무리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또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에너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 하고 나면 한 3일 혼자 침묵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또 있고요.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은 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이렇게 글도 쓰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시간과 외부와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의 비율이 이렇게 적절해요. 그래서 제가 또 제 나름의 저를 잘 챙기는 시간이 많아서 네, 괜찮고요. 저는 어, 제가 정말 모든 면에서 이거는 이렇게 돼서 꼭 해야 돼라는 어떤 자기 설득이 딱 된 경우가 아니면은 그 일을 하지를 않아요. 시작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막 8시간 이상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9시간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막 이렇게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그걸 혼자 진행하거든요. 제가 전 과정을. 지금은 그래요. 이제 우리 연구위원들이 계속 성장하고 계시니까 아마 올해 후반기 또는 내년에 되면은 연구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몸은 힘들죠, 몸은. 그런데 에너지는 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좋죠. 새로운 사람들이 또 리더로 이렇게 성장해서 또 돌아가시니까 좋아요. 그래서 어, 이제 에너지가 만약에 그래도 고갈되고 외로울 때는 노래를 들어요. 찬양을 듣고 정말 혼자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 강의 올 때 사람들이 지방 강의 가면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러는데 쉬는 시간이에요. 이제 여기 이렇게 내려오려면 오늘 여기는 한 3시간, 구미는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근데 제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몇 번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4시간? 제가 지금 집에서 11시쯤 나왔는데 12시, 1시, 2시, 3시. 3시 도착했거든요. 4시간 걸렸네요. 4시간. 이렇게 4시간 운전을 하면서 차 안에서 찬양도 부르고 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저는 가수의 콘서트를 틀어놓고 가요. 그럼 콘서트가 한 2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이렇게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듣고 오면은 마치 제가 이제 콘서트장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은 좀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있고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듣고 왔고요. 막판에는 약간 졸릴라 그럴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이승환 가수님의 이승환님의 콘서트 2023년 콘서트를 보면서 왔어요. 들으면서 왔어요. 어, 그러면서 반성했어요. 이승환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목소리가 그 갈수록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수의 그 정체성, 가수의 정체성은 이 목소리 관리. 근데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정말 그 국보급의 안 그래도 정말 국보급의 그 발라드 그 발라드면 발라드 락이면 락 정말 목소리가 정말 명기이신 분인데 오늘 오면서 와 목소리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요새 목소리가 그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서 정말 목소리가 이렇게 회복이 지금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핑계 같아요. 제가 조금 어쨌든 반성했어요. 와, 목소리 관리 정말 잘해야겠다. 나이가 들수록 더 품격 있고 더 깊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 가져야겠다. 네, 목소리 안 나온다는 소리 이제 멈춰야겠다.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잘 관리해서 유튜브도 많이 찍고 음, 더 소통하면서 할머니 될 때까지 이미 할머니이긴 해요, 이렇게. 어, 네,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주길 바라는 할머니긴 합니다. 근데 음, 계속 앞으로 한 50년 더 살겠죠? 그때까지 계속 더 지혜로워져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소통하는 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음, 아, 글쓰기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러는데, 작가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책을 쓰는 일을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책을 쓰는 일을 이렇게 필사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글쓰기를 매일매일 하면 책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책을 쓰고 싶다면 먼저 내가 책을 써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세요. 네, 코칭을 받으시면 돼요. 나는 왜 책을 쓰려고 하는가? 나는 왜 책을 써야 하는가? 나는 책을 쓸 만한 사람인가? 나에게는 책을 쓸 만한 주제가 있는가? 그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남의 책을 필사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 시간 낭비입니다. 그 남의 책을 필사하는 건 누구한테 필요하냐면요. 건강하게 회사 생활 잘 하고 있고 또 학교 잘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생활을 유지할 거야. 회사 잘 다닐 거야. 학교 잘 다닐 거야. 그런데 오늘 하루 살아갈 한 줄의 말이 필요해. 그럼 필사하세요. 한 줄 문장 쓰고 그 문장 가슴에 품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작가가 될 거면 필사 그만하세요. 좀 전에 말했죠. 나는 왜 책을 쓰고 싶은가? 나에게는 어떤 주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는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네. 그리고 나는 책이 출간된 이후에 내가 무대 위에 서서 나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는가? 기꺼이 나의 삶과 내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대표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책 한 권 내고 싶은데 이러지 마시고 책 한 권 내서 뭐 합니까? 책 나와서 뭐예요? 아무도 안 삽니다. 어떤 사람 책만 산다고요? 용기 있게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 그 사람 책만 사는 거죠. 또 그 책 보면은 이게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대충. 근데 왜 그 책이 특별해요? 그 사람 진짜 얘기하니까. 진짜 살아내고 있으니까. 남의 책 뭐 이렇게 요새 뭐 GPT한테 책 쓰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책을 내기 쉬운 세상인데 그거 나와서 뭐 합니까? 아무도 안 사요. 진짜 해낸 사람. 진짜 그렇게 살았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지속적으로 어떤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만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의 책 필사하지 마시고 내가 왜 책을 쓰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정말 나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두 다 작가가 되실 거예요. 마음성장학교에는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가 있어요.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강의 코치, 세바시 같은 그런 강의가 나와요. 근데 그걸 한번 그 작업을 한번 하면 이제 완전한 리더로 변신이 되세요. 강의 뭐 하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강의 스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를 이제 시켜드려요. 얼굴이 달라지세요. 얼굴, 목소리, 태도 다 달라지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 달라지세요. 그걸 이제 맞추고 나면 이제 책 쓰기 코칭을 해요. 그게 돼야 책을 쓴다고 아까 얘기했죠. 책 쓰기 코칭을 해요. 책 쓰기 코칭이에요. 글쓰기가 아니라. 책을 쓸 수밖에 없게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 코칭을 통해서 책을 써요. 우리 지금 일기가 이번에 출발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책을 다 초고가 완성됐어요. 아마 가을쯤에 책이 출간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코칭, 컨텐츠 개발 코칭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퍼스널 브랜딩 하려고 막 애쓰죠. 근데 그 첫 번째 단계,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뭘 얘기할 건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강의하고 싶고 책 쓰고 싶은지 작가 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거를 아무리 만들어낸들 이미지를 만들고 막 퍼스널 브랜딩을 한들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지속성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업에 대한 정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코 끝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이제 생존 독서에서부터 시작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독서와 글쓰기는 리더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독서, 글쓰기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거기에 도구가 되는 게 코칭, 마음성장 코칭, 그림책 심리 코칭, 또 마음성장 심리 코칭, 존재경청 워크숍, 청소년 마음 코칭,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칭적 도구가 교육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일대 코칭, 일대 상담, 컨설팅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이 인생 1막에서 활용했던 경험, 지식이 이 코칭을 딱 만나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고부가가치의 컨설팅으로 재탄생하는, 네, 또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업무를 책상에서 보던 분이었다면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었다면 이제 사회 교육을 하는 강사로 이렇게 변신되는 그런 여정에서 정말 파워풀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생존 독서 이야기 하려고 켰는데요. 생존 독서 이야기와 마음 성장학교 이야기, 그리고 존재 경청 이야기, 또 청소년 마음 코칭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네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 전달돼서 마음 성장 코칭을 우리 선생님들 또 각 기업의 리더들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마음성장학교에 여기저기 이 교육 저 교육 다 받고 오신 석사 박사 교수님, 또 원장님, 또 교사, 초등 고등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상담사 선생님들. 음, 마음성장학교의 마음성장 코칭 하나로 지금까지 배움이 통합되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결하다. 이렇게 쉽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놀랐다. 이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성장학교를 지금 만나셨다면 이제 기업 교육에, 또 학교에, 또 기관, 공무원들 교육에 존재 경청 워크샵 한번 해보시고요. 마음성장 코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생존 독서를 필독서로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한 거 있잖아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최하정의 파워타임 같은 김우미의 존재경청 시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했는데 혹시 원하신다면 네,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분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공유하고 이렇게 클립 올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여기 좋구나. 저도 알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저는 이제 내일 강의가 있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이제 자야겠어요. 여러분 안녕. 네.
어떻게 멈추는지 라이브를 처음 해가지고 어떻게 멈추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멈추는 거지? 어떻게 멈추는 건지 그냥 X를 누르면 멈추는 건가 봐요. 음, 음, 네, 멈춰 보겠습니다. 네, 확인.